선배님들 안녕하십니까? 머니처 보원입니다. 오늘 날짜 2026년 3월 9일 월요일 주말 사이 글로벌 금융시장을 지켜보신 분들이라면 아마 등골이 서늘해지는 한기를 느끼셨을 겁니다. 지금 시장은 단순히 주가가 오르내리는 일상적인 조정장이 아닙니다. 글로벌 자본시장 전체에 판도가 뒤집히는 거대한 빙하기의 초입에 서 있습니다. 중동의 군사적 충돌이 장기화되면서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던 경제의 불치병, 이른바 스태그플레이션 그림자가 월스트리트부터 여의도까지 짙게 들이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이 복잡하게 엉킨 거시경제의 실타래를 가장 알기 쉬운 언어로 풀어드릴 겁니다. 왜 미국의 고용지표 쇼크가 우리 주식 계좌를 멍들게 하는지, 유가 급등 속에서 대한민국 정부와 한국은행은 왜 옴짝달싹 못하는 함정에 빠졌는지 그 맥락을 짚어보겠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아무리 얼어붙어도 똑똑한 돈 스마트머니는 반드시 따뜻한 곳을 찾아 이동하기 마련입니다. 오늘 브리핑의 핵심은 위기 속에 숨겨진 진짜 기회입니다. 전쟁이 끝난 후 거대한 재건의 불을 거머쥘 기업들, 그리고 거품 논란 속에서도 진짜 돈을 벌어들이는 AI 인프라 기업들의 옥석 가리기까지 여러분의 자산을 지켜줄 생존 배낭을 완벽하게 꾸려드리겠습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경제 용어는 전부 빼고 직관적인 팩트만 전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실 것 같다면 구독 한번 꾹 눌러주십시오. 첫 번째 분석, 스태그플레이션 괴물의 등장과 $100의 장벽. 먼저 현재 시장을 짓누르는 가장 큰 괴물 스태그플레이션이 무엇인지부터 아주 쉽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경제가 좋아지면 물가가 오르고 경제가 나빠지면 물가도 떨어집니다. 그런데 스태그플레이션은 최악의 조합입니다. 내 월급은 깎이고 회사에서는 해고당할 위기인데 매일 먹는 점심값은 2배로 뛰어오르는 상황입니다. 지갑은 얇아지는데 생활비는 폭등하니 서민 경제부터 기업의 이윤까지 모조리 말라 죽게 만드는 경제의 암세포와 같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이 공포에 떨고 있는 첫 번째 원인은 바로 미친 유가입니다. 서부 텍사스산 원유, 즉 WTI 가격이 결국 배럴당 $100를 돌파하더니 9일 기준 $115 선까지 뚫고 올라갔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에만 무려 35%가 폭등했습니다. 원유 거래가 시작된 이래 역사상 가장 가파른 상승폭입니다. 단순히 배가 지나가는 바닷길만 막힌 게 아닙니다. 세계 5위 산유국 쿠웨이트가 하루 30만 배럴의 생산을 줄였고 아랍에미리트 UAE마저 저장 공간 부족을 이유로 밸브를 잠그기 시작했습니다. 공장으로 가는 도로만 막힌 게 아니라 공장 자체가 문을 닫고 있는 겁니다. 더 무서운 건 이 사태가 내일 당장 평화협정으로 끝난다고 해도 한번 가동을 멈춘 거대한 유전과 액화 천연가스 시설을 다시 돌리는 데는 수개월의 시간이 걸린다는 사실입니다. 고유가는 이제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고착화된 현실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기름을 부은 것이 바로 지난 주말 발표된 미국의 2월 고용지표 쇼크입니다. 월가 전문가들은 그래도 미국 경제는 튼튼하니 일자리가 5만 개는 늘어났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뚜껑을 열어보니 무려 9만 2천 개의 일자리가 허공으로 사라졌습니다. 늘어난 게 아니라 오히려 감소한 겁니다. 물가는 미친 듯이 오르는데 미국인들의 일자리는 박살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스태그플레이션이 교과서에서 튀어나와 현실이 되었다는 가장 강력한 시그널입니다. 이제 내일 모레 11일과 13일에 미국의 핵심 물가자 지표 CPI, PCE가 발표됩니다. 이 숫자마저 높게 나온다면 시장은 그야말로 얼음장처럼 굳어버릴 것입니다. 두 번째 분석, 진퇴양난에 빠진 한국 경제와 금리의 덫. 자, 바다 건너 미국의 상황이 이렇다면 기름 한 방울 안 나고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 대한민국은 어떨까요? 그야말로 진퇴양난, 사면초가의 늪에 빠졌습니다. 과거 우크라이나 전쟁 초기를 기억하십니까? 전 세계 원유 공급에 단 3%만 차질이 생겼는데도 유가는 50%나 폭등했습니다. 2022년 유가가 $120를 찍었을 때 우리 동네 주유소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2,100원을 넘겼습니다. 물건을 만들고 배달하는 모든 비용이 폭등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우리 경제의 사령탑인 한국은행은 아주 치명적인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물가가 미친 듯이 오르면 금리를 팍 올려서 돈줄을 조여야 물가가 잡힙니다. 그런데 지금 금리를 올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미 한계에 다다른 영끌족들의 부동산 대출 이자가 폭발하고 빚으로 버티는 자영업자와 중소기업들이 줄도산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경기를 살리겠다고 금리를 내리면 물가는 하늘을 뚫고 올라가고 달러 대비 원화 가치가 쓰레기가 되어 외국인 자본이 한국을 썰물처럼 빠져나갈 것입니다. 즉 금리를 올릴 수도 내릴 수도 없는 완벽한 외통수에 걸린 겁니다. 대통령까지 나서서 비상대응을 지시하고 석유 제품에 대한 최고 가격제 도입이라는 극약 처방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일부 정유사들이 정부 눈치를 보며 주유소 공급가를 내리겠다고 안내했지만 이는 거대한 댐의 구멍을 손가락으로 막는 것에 불과합니다. 당분간 우리 경제의 빙하기는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밤이 깊을수록 새벽은 반드시 옵니다. 월가의 똑똑한 펀드 매니저들은 지금 당장의 포탄 소리에 귀를 막고 전쟁이 끝난 후 펼쳐질 거대한 재건의 시대를 계산하며 조용히 돈을 옮겨 담고 있습니다. 시나리오는 세 가지입니다. 극적으로 내일 당장 휴전이 되거나 1에서 2개월 정도 지루하게 싸우다 타협하거나 혹은 주변국까지 전부 휘말리는 최악의 확전입니다. 그런데 월가가 주목하는 흥미로운 사실은 최악의 확전 시나리오가 터져 도시가 모조리 파괴되더라도 결국 전쟁이 끝나는 순간 슈퍼사이클에 돌입하는 산업이 있다는 겁니다.
바로 부서진 도시를 다시 짓는 건설과 인프라 장비 기업들입니다. 이 재건 포트폴리오의 최상단에 있는 세 기업을 아주 쉽게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도 공사장에서 흔히 보는 노란색 굴착기, 미국의 캐터필러 캣입니다. 단순히 땅 파는 기계나 파는 회사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캐터필러는 전 세계 중장비 1위이자 과거 걸프전 복구 사업을 독식하며 엄청난 성장을 이뤄낸 기업입니다. 그런데 요즘 캐터필러가 진짜 돈을 갈퀴로 긁어 모으는 곳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AI 데이터 센터용 초대형 발전기입니다. AI 서버는 전기를 물쓰듯 먹어치웁니다. 정전이 한 번이라도 나면 수천억 원의 데이터가 날아갑니다. 그래서 데이터 센터마다 캐터필러가 만든 집채만한 비상 발전기를 필수적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전쟁 복구 수요와 AI 전력 수요를 동시에 거머쥔 완벽한 양동작전 기업입니다. 두 번째는 미국의 플로어 코퍼레이션 FLR입니다. 발전소와 화학공장을 설계하고 짓는 엔지니어링 기업인데 현재 수주잔고 앞으로 일할 일감만 무려 34조 원이 넘습니다. 과거 이라크 전쟁 이후 박살난 중동의 에너지 시설들을 다시 세우며 떼돈을 벌었던 기업입니다. 폭격으로 망가진 중동의 정유시설과 가스관을 다시 짓는다면 1순위로 불려갈 기업입니다. 세 번째는 한국의 현대건설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중동건설 시장을 가장 잘 아는 기업이죠. 이미 95조 원이라는 압도적인 일감을 확보하고 있으며 사우디의 대형 가스전과 이라크 해수 처리 시설 등 사막 위에서 거대한 프로젝트를 수행 중입니다. 사태가 진정되면 사우디 네옵시티 프로젝트와 중동 전후 복구 사업에서 가장 큰 파일을 가져올 대한민국 대표 선수입니다. 물류 쪽도 발상을 완전히 전환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은 바닷길이 막혀 해상 운임이 치솟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공급망 교란으로 인한 단기적이고 비정상적인 열에 불과합니다. 진짜 구조적인 수혜는 전쟁이 끝난 직후에 터집니다. 막혔던 바닷길이 열리면서 살인적이었던 보험료와 유류비가 뚝 떨어집니다. 동시에 부서진 중동을 재건하기 위해 전 세계에서 철강, 시멘트, 식료품 등 엄청난 화물을 배에 실어 나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야말로 물동량 폭증 시대가 열립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기업이 한국의 HMM입니다. 과거 HMM은 단순히 짐만 나르는 배 회사였지만 지금은 첨단 물류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인천항 자동화 사업 등에 참여하며 크레인이 사람 없이 인공지능으로 움직이는 완전 자동화 항만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물동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때 사람의 노동력에 의지하지 않고 24시간 로봇으로 항구를 돌리는 HMM의 원가 경쟁력은 상상을 초월하는 이익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자, 이제 주식시장의 뜨거운 감자, 인공지능 AI 시장의 팩트를 짚어보겠습니다. 요즘 뉴스에서 AI는 거품이다, 투자가 멈췄다라는 이야기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오늘 3월 9일 기준으로 가장 혼란스러운 뉴스가 두 가지 터졌습니다. 이 상반된 뉴스의 맥락을 이해해야 선배님들의 자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먼저 부정적인 뉴스입니다. 글로벌 소프트웨어 거대 기업인 오라클, 이 챗 GPT를 만든 오픈 AI와 함께 텍사스에 짓기로 했던 거대한 데이터 센터 확장 계획을 전면 백지화했습니다. AI 인프라를 구축하려면 천문학적인 달러가 들어가는데 자금 조달의 한계를 느끼고 백기를 든 겁니다. 직원도 차고 사업부 매각까지 검토 중입니다. 이 뉴스만 보면 AI 시대 끝났구나 싶으실 겁니다. 그런데 완벽히 반대되는 뉴스가 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를 지어주고 서버를 빌려주는 인프라 기업 허위브는 올해 제공할 수 있는 GPU 그래픽 처리 장치 용량을 이미 100% 완판시켰습니다. 심지어 기업들이 제발 서버 좀 빌려달라며 3년짜리 계약을 5에서 6년으로 늘리고 돈부터 먼저 입금하는 선결제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상반된 상황의 진실이 무엇일까요? 바로 AI 시장의 옥석가리기가 시작된 겁니다. 과거처럼 우리도 AI 합니다라며 무작정 돈을 끌어다 쓰던 묻지마 투자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오라클처럼 자금 체력이 안 되거나 명확한 수익 모델이 없는 기업들은 도태되고 투자를 포기합니다. 반면 진짜로 돈을 낼 고객이 줄을 서 있는 코어위브나 오라클이 포기한 부지를 군침 흘리며 노리고 있는 메타 같은 진짜 대장 기업들로 자본이 극단적으로 집중되고 있는 겁니다. AI 산업이 죽은 것이 아니라 허약한 기업들이 떨어져 나가는 건강한 다이어트 과정이라고 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한국 주식시장의 속사정은 어떨까요? 지금 여의도에서는 아주 흥미로운 자금 대이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덩치가 큰 코스피 지수는 비틀거리는데 오히려 덩치가 작은 코스닥 지수가 강하게 버티고 있습니다. 이번 달 들어 외국인 투자자들이 코스닥 시장에서만 무려 2조 2천억 원을 쓸어 담았고 기관도 1조 4천억 원을 샀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동안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대형 반도체 주식으로 돈을 벌었던 큰손들이 이제 이 정도 먹었으면 됐다며 이익을 챙겨서 나온 돈으로 아직 덜 오른 코스닥의 알짜 기업들을 사들이고 있는 겁니다. 이를 주식시장에서는 키맞추기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주의하십시오. 코스닥 기업의 40%는 돈을 벌지 못하는 적자 기업입니다. 아무 종목이나 사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시장은 철저하게 실적이 증명된 개별 호재가 있는 기업에만 돈을 꽂아넣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종목들을 살펴볼까요? 삼성전자는 엇갈린 길목에 서 있습니다. 내년에 나올 갤럭시 S26 시리즈 사전 예약이 135만 대를 돌파하며 역대 최고 대박을 쳤지만 내부적으로는 최대 노조가 파업 찬반 투표를 벌이며 뼈아픈 노사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위기와 기회가 공존합니다. 전력기기 대장주 HD 현대일렉트릭은
미국 엘라베마주에 초고압 변압기 공장을 1.5배 더 크게 짓는다고 발표했습니다. 낡은 미국 전력망 교체와 AI 데이터 센터 전기 공급을 위해 변압기가 없어서 못 파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내년 공장이 완공되면 매년 2천억 원의 추가 매출이 터집니다. 원전기업 두산에너빌리티는 대형 사고를 쳤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인공지능 기업으로 추정되는 미국의 빅테크 회사에 초대형 가스터빈 7기를 공급하는 무려 1조 원짜리 잭팟을 터뜨렸습니다. AI 전력 부족 사태의 완벽한 수혜를 증명한 셈입니다. 이외에도 군복용 실을 국산화하여 나일론 공장 가동률을 끌어올릴 태광산업이나 고유가 시대 대체 에너지로 다시 몸값이 뛰고 있는 한화솔루션, CS윈드 같은 신재생 에너지 기업들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선배님들, 금리가 오를지 유가가 어디까지 튈지 매일 아침 눈뜨기가 두려운 시장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개별 종목에 직접 투자하기 두렵다면 ETF 상장지수 펀드 시장을 영리하게 활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어막이 됩니다. 최근 코스닥 시장의 로봇처럼 지수만 따라가는 게 아니라 펀드 매니저가 실력으로 알짜 기업을 골라 담는 코스닥 액티브 ETF들이 새롭게 상장하고 있습니다. 바이오나 반도체 부품주를 전문가에게 맡겨 투자하는 방법이죠. 또한 지난주 시장의 공포를 먹고 자란 원유 선물 ETF나 방산 ETF들이 20% 가까운 수익률을 냈다는 사실은 시장의 돈이 철저하게 해지 위험 회피를 위해 움직이고 있다는 명확한 증거입니다.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 한가운데서 가장 위험한 행동은 돛을 전부 내리고 숨거나 반대로 파도에 맞서 전속력으로 배를 모는 것입니다. 지금은 나침반을 꽉 쥐고 파도의 흐름을 타야 할 때입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단어에 겁먹고 주식창을 꺼버리지 마십시오. 위기는 항상 자산의 주인이 바뀌는 거대한 세대교체의 시간입니다. 오라클이 버린 데이터 센터를 낚아채는 메타처럼 복경맞은 도시에서 굴착기를 팔아치울 캐터필러처럼 시장의 본질을 꿰뚫고 돈의 맥락을 읽어내십시오. 저는 내일도 변함없이 쏟아지는 뉴스 속에서 가짜를 걸러내고 여러분의 자산을 지킬 수 있는 가장 선명한 팩트와 논리만을 들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의 브리핑이 여러분의 투자 여정에 단단한 생존 배낭이 되었다면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화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불안한 밤이지만 냉정한 머리로 내일의 시장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머니처 보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